국제정치 면에서 지금 한국의 위치, 또 일본과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사이에서 우리 위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한국의 위치, 한국의 운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저는 잘 될 거라고 이제 항상 무지하게 낙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낙관론을 갖고 있는 이유를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낙관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관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비관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낙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의했지만은 이 세계 나라가 한 200개가 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하나가 한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형편없는 나라가 요 70년 만에 세계 꼴등에서 세계 10등으로 올라간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나라고, 그리고 세계에서 기독교 팽창 속도가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통일도 시켜줄 거고, 그 통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통일시켜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한국은 필히 통일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통일하는 과정이요. 통일하는 과정이 이제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국제정치학적 편견이 있습니다. 그 무슨 편견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데 몇천 년 동안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국제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지도자가 나오고 나쁜 이웃이 있고 그 나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다 국제정치였다. 국제정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제정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국제정치 때문에 힘들었고 또 국제정치에서 힘들지 않게 살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일단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해방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쟁 6.25 때만 하더라도 세계 거의 꼴등급이었는데 이 나라가 한 세계 10등급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남의 이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통일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분단된 이유가 우리 민족이 서로 사이가 나쁘고 그런 것도 설명이 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이 국제정치적으로 충돌하면서 우리가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로 통일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때 한국을 통일시키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그때 중공군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고 미국이 이게 통일이라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서 한 60, 70년 동안은 한국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을 우리는 아프지만은 미국은 또 한국이 분단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아픈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통일이 가까이 왔다라고 보는 거가 이것이 미국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중국을 길러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컸는데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길러놓으면은 중국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중국도 자유국가 민주국가가 되고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 미국하고 다 잘 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그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중국이 커진 다음에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독재국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보기에 이것은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지만은 이 너무 작은 꼬마가 아주 말썽꾸러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고 그 미국에 대한 북한의 그 못됨을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가 통일하게 되면 미국은
앞으로 100년 이상 세계 1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전부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을 넉넉히 견제해 줄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만에 미국이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 미국한테도 훨씬 좋다라는 상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죽어가고 있고 네. 또 6.25 때는 한반도 통일시키려는데 중국이 막 전쟁을 했지만은 네. 지금은 중국이 그거 할 여력이 사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괜찮은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북한한테 당할 만큼 남한 국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조건이 통일 쪽으로 가고 있고 이 상황이 네.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정말 그 unseen hand에 네, 의해서 의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예상보다 가까운 시점에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아주 그 강직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기 임기 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밤중에 우리를 감동 주는 게 뭐냐면은 2017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서울에 왔을 때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북한을 아주 엄청나게 기독교적으로 북한이란 나라를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정은이한테 김정은 씨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는 당신의 할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꿈꿨던 천당이 되지 못했어. 지금 지옥이요 지옥. 네. 아무도 가만 안 되는 지옥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 당신이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네. 그 영어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예. 너가 마음을 잡으면 미국이 너희 미래를 좋게 만들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바로 그리고 그 연설문의 끝에는 바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어지고 평화롭게 되고 핵무기의 공포가 없게 되고 가족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포옹하게 되고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왔으면 미국도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문 비슷하게 연설을 마치는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대통령을 못한 것도 섭리라고 봅니다. 예. 4년 동안 못하고 지금 다시 죄송. 돼서 얼마나 강한 대통령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지금 자기 임기 중에 웬만한 걸 할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주저앉히고 북한 문제 해결하고 이란 문제 해결하고 그 북한 문제 해결한다니까 바로 통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임기 한번 걸르고 다시 됐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상당히 미래가 이제 보이는 통일이 가까워진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되면은 통일된 한국은 엄청나게 센 나라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엄청나게 센 나라는 당연히 미국 편이 될 거고 네. 지정학적으로 여러 설명할 수 있지만은 통일된 한국이 미국 편이 되면은 미국은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좋은 파트너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만이 미국하고 전쟁을 안 한 나라인데 예. 그 한국이 친구가 되면은 일본 문제, 중국 문제도 미국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그때 러시아라든가 네. 북한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제 우리가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일 때 네. 그때 소련이 너무 힘이 세니까 네. 미국이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내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을 길러줬는데 네. 중국은 미국 편이 됐는데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 옛날 소련 같은 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다시
러시아랑 친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영리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돼갖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푸틴 같은 그 깡패 같은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푸틴 같은 깡패가 시진핑 같은 깡패랑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사실은 러시아도 또 생각해 보면 중국한테 배신당했다는 그 뼈저린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은 진짜 친구는 못 되는데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은 미국 편을 도와줄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란 또 옆에 무서운 나라가 있으니까 네. 러시아한테도 중국은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럼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러시아와 중국 또 그 안에 그 가까이 있는 한국이 그렇죠. 영향을 받고 그 한국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일본이 그렇게 미국하고 친한데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저 친구는 더 세지면 우리한테 덤벼들 나라야라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더 세지면 우리랑 싸울 나라야. 그렇죠. 근데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저건 세져더라도 우리가 그냥 친구야.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한국은 세지더라도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야. 라고 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동안에 한 70년 동안 우리를 사실 그렇죠. 우리는 살려주고 있으니까. 같이 그 이승만 박사가 나라 만들었는데 나라 만들 때 미국이 도와줘서 만들었잖아요. 그 6.25 되기 전에는 미국이 이 나라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거라. 그래가지고 미군을 다 철수합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군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어 하고서.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와서 싸워가지고 죽을 나라를 살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국은 반대하는 한미동맹을 체결해 놨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한국은 웬만큼 힘센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센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큰 나라가 중국 편이 된다든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합심하여 손을 이뤘다가 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제 정치가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미국도 한국은 소중한 나라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목사님 지금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하고 그런데 이걸 또 내란으로 또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반미적인 정책을 많이 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국제정치학 공부하다 보니까 국제정치학적으로 바이어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이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커지면서 한국하고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중국은 자기가 미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중국 편이 돼야지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을 뺏기면은 중국하고 싸우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국내 정치는 위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에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지하는 팀, 또 미국을 좋아하는 팀이 있고 중국을 좋아하는 팀, 중국이 지지하는 팀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일 경우에도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보수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미중 등거리 외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우파인데 미중 등거리 외교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동맹인데 미국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우파들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공을 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정치적인 싸움은 크게 바깥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에서의 싸움에서 미국이 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한미동맹 강화하고 일본하고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개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친중파가 지금 이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네. 그런데 그러면 싸움이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미국이 이거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서로 내란이라고 그러고 계엄하고 뭐 이런 것이 크게 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싸움, 네. 지금 21세기의 싸움이 미중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싸우는 중이고 지금 이 순간은 중국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일본하고 친해지니까 중국이 온갖 와서 방해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다 못해가지고 이거 뭐 그래서 계엄도 나오고 네. 또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 크게 보면은 저는 미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네, 반드시 이겨야 돼요. 당연히 네. 힘도 훨씬 더 세고 네. 그 과정이 지속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거 이렇게 되니까 한국이 뭐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한국을 딱 가져가는 꼴이 되는데 이건 뭐 미국이 죽어도 못 참는 일이죠. 네. 바로 그런 싸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예. 겉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그 서로 사인한 거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어느 우파 정부 못지않게 미국하고 친한 정책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거를 약속한 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게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은 그건 뭐 운명적으로 미국이 이기는 거죠. 예. 더 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 국내 정치를 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도 여러 번 했고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붙은 거다. 우리나라가 지금 속여 복잡한 건. 예.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리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뭐 미국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한국이 조선이 망할 때 예.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100년 전 지식인들이 이 나라를 이거 그 조선시대로 그냥 가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네. 또 우리가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친일 개화파라고 그럽니다. 네. 김옥균 이런 네.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은 중국이 그래도 우리랑 오랫동안 돼 있는 나라니까 네. 우리가 중국을 벗어나면 안 된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정 척사파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또 이제 개혁을 하는데 네. 중국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바꾸면 그 중국의 개혁을 배우면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는 미국 거를 배워야 돼 네. 라고 한 사람을 그때 친미 개화파라고 그럽니다. 네. 이 나라는 친미 개화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 친미 개화파의 그 대표 선수가 이제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제 현대 국가가 됐을 때 완전히 미국 편인 나라로 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친미 개화파가 한국을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지배했는데 중국이 지금 간섭을 세게 하는 것이죠. 그 동안에 우리는 모르고 또 미국도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안보는 미국이 책임져주고 중국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잘 살게 되면 그거 좋은 일 아니야? 그리고 중국이 잘 살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어? 잘못 생각한 것이 지금 증명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싸움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딱 나온 다음에 보니까 이 한국이 중국한테 지도록 중국이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가 뭐 금년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네. 언제 그렇게 김정은을 설득해서 기독교인이 되든가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갑자기가 내일이라도 하나도 놀라지 않을 일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이가 건강이 최악이고 네. 그 김정은이 그 상황을 네. 그 사람이 키가 167cm입니다. 네. 미국
거로 5피트 7. 예. 그리고 몸무게가 300파운드. 그러니까 300파운드면은 140kg 되잖아요. 예.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핍니다, 이놈이. 그래갖고 숨을 헐떡거리고 살고 말도 잘 못하고 예. 그 데이터를 키를 제가 그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집 딸이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네. 그 다음날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병원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키가 얼마고 그랬더니 그 자기 동료 의사들이 40살이면 죽겠구나 그러더랬는데 지금 금년에 41살입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갑니다 지금. 그 후임에 다시 후임 없어요. 지금 북한도 네. 세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김정일로 이어지고 예. 그때까지는 국민들한테 이게 먹혔습니다. 예. 근데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갈 때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어른들이 김일성이가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 만드는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이가 뭐 했다는 건 다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가 끊어졌고, 그리고 북한은 서바이벌 자체가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생찬, 예. 그러니까 생존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너무 힘든 예. 그런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가 문제냐면은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물론 다 받아가지고 배급을 줘야 되는데 저 공산주의의 기본은 배급입니다. 예, 예. 근데 북한이 배급을 못해요. 배급이 없어. 예. 근데 그 배급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예. 그러니까 배급을 못하니까 그것이 94년 얘기입니다. 예. 국민들 보고 알아서들 먹고 사세요 그런 거예요.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토끼를 기를 때 네. 우리가 풀을 뜯어다 먹여주잖아요. 네, 네. 근데 풀을 못 뜯어올 경우에 굶어 죽으니까 그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토끼 네. 보고 나가라고. 예, 예. 나가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 시장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네, 예. 시장으로 뛰어나가가지고서 북한의 아주머니들 중심으로 먹고 사는 실력을 배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장마당이라고 그러는데 장마당 가서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밥을 안 주는데 굶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 예. 문제가 생겼냐면은 공산국가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것을 나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책임을 져가지고 안 죽으니까 정부 따로 국민 따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아주머니들이 김정은이 네가 왕이 되든 황제가 되든 우리는 관심 없어. 우리 돈만 뺏지 않아줘. 네. 그러니까 국민이 따르니까 돈을 뺏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거 한두 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일 화폐 개혁을 할 테니까 집에 있는 돈 다 갖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집에 전부 다 아궁에다 숨겨놓잖아요. 은행에다 예, 집어넣고. 그러니까 100대 1이면은 1000만 원 갖고 나오면 10만 원 바꿔줘야 되는데 3천만 원 갖고 나온 사람은 30만 원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 예. 다 10만 원 바꿔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평준화 시킨 거예요. 예. 그게 김정일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날 온 북한이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이게 북한 돈은 돈이 아니구나 사실을 그날 깨닫는 거예요. 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달러를 모으면은 화폐 개혁을 안 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국민은 그돈 쓰는 재미로 지금 내가 얼마 쓰니까 요거를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내미가 평양 외국어 대학 가겠지. 가서 불어과 졸업시켜가지고 프랑스의 외교관으로 내보내야 될 거야. 엄마들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작년 무렵에 김정은이가 북한이 나라가 이제 생각이 다 썩었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고 교육을 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엄마가 고마운데요. 엄마가 먹여 살렸잖아요. 라고. 그거를 영어로 장마당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네. 아예 그 장마당이란 말이 영어로 JANG, 예. MA, DANG라고 돼 있어요. 그 장마당 제너레이션이 언제서부터냐? 1994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장마당 제너레이션입니다. 예.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1994년이고 2025년이니까 예. 30년 돼 가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린애들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북한의 0세에서부터 40살까지가 장마당 제너레이션입니다. 예. 이거는 김정은이가 하나도 안 고마운 사람들이고 나는 우리 엄마가 먹여 살렸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 통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게 오늘 무너지더라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놀랍게도 북한에 핸드폰이 600만 대가 있어요. 저게 인구가 2,400만짜리인데 예. 저게 600만 대가 있습니다. 이집트제예요. 저게 그 CIA에 나온 보고서 보면은 핸드폰 600만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저거 애들이 저걸 보고서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아요. 알죠. 네. 그래서 2, 3년 전에 애들이 저걸 가지고 나만의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예. 그 드라마 본 아이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12년 노동교육형을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12년 말이 돼요. 근데도 애들이 그걸 다 봅니다. 네.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저거는 하시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구조가. 예. 뭐 그리고 이제 그래도 김일성 생일 때에는 북한 경기가 좋을 때 김일성 생일 때에는 별단 장군들은 그 독일제 벤츠를 선물로 받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벤츠가 폭스바겐으로 바뀌었다가 네. 지금은 사탕도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수령님 생일날 북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어먹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연명하는 중이죠. 그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 다시 그러니까 이게 통일은 뭐냐면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남한이 가서 접수를 해야지 통일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부가 필요한데 예. 그 통일의 의지가 강한 정부. 예. 여기 저 워싱턴 가면은 한국계 그 미국인 학자가 빅터 차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북한은 지금 이제 무너질 준비가 다 끝난 나라예요. 네. 아무 때나 무너져. 그런데 아무 때나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진 나라를 한국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그걸 따지지 말고 북한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서 통일할 준비를 하라라고 네. 한국 정치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이 올 거 아니냐라고 쭉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의 미국이면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갈 거예요. 네.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이 안 가? 그럼 우리라도 가서 미국이라도.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8년에 김정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문을 열라고 나라를 네. 열면은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럼 너네도 이제 미국 돈 들어가고 그러면 다 먹고 살고 그럴 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세상 일을 알게 되고 너가 우리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되면은 덤벼들 텐데 그럼 너의 그 정치적인 안전이 위험하지 않겠냐? 그것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거기서 하지 말라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김정은을 지켜주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자기가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얘기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만날 때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트럼프가 그냥 다 끝내버리고 와버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진전된 바가 없는데 네. 그리고 다시 안 만났으니까 이번에 그 미국 보고서에 북한 얘기가 안 나왔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호들갑을 떨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국가안보 보고서 첫 번째 거에 준해서 한다라고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란 나라는 이게 나라가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도 아닌 것이 핵을 만들어 갖고 미국 사람 몇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이것을 다 해결해 그러니까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북한 그 핵 다 없어지면 북한 정권이 바뀌고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럼 통일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뭐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통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면은 북한 문제 해결되고 중국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도 통일에 끝내주는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거는 내년에도 통일될 가능성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네. 뭐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거는 휴전선이 네.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휴전선에 그 철책이 있는데 네. 남한 쪽은 지뢰를 잔뜩 깔아놨었습니다. 네. 그 뭐냐면 북한이 공격해서 오면은 지뢰 때문에 못 오게 하느라고. 예, 예. 북한이 자기네 쪽에 깔아놨습니다. 북한의 지뢰를 다 깔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한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지뢰를 깔았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최근에 북한이 남한이 침략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네. 남한을 공격할 이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휴전선 전역에다가 지뢰를 깔았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약 공격하고 싶으면은 그걸 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기습 공격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정도로 북한이 절박합니다. 네. 뭐, 미주에 있는 교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미주 교포들한테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뭐 먹고 살기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민 1세대들 예.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시켜 놓는 거가 첫 번째 과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 한국 커뮤니티가 예. 미국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만큼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힘을 한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라가 아니라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한국 일을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저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됩니다라고 네.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예. 한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포들이 이제 영향력이 한국 사람보다 요새 더 크다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 중에서도 미주 동포가 특별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다이어스포라가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나와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네.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나라도 남북한 7천만인데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 700만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가 넘는 나라가 세계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 미국이 1위인데 미국은 우리가 스스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 예, 다음으로 많은 데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중국인데 예. 거기는 스스로 간 데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네. 먹고 살라고 나라가 없어서. 예. 근데 미국은 우리 이제 여기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려고 온 곳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동포들이랑 본질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 파워가 네. 미국에 있는 동포 1인의 파워가 한국에 있는 사람 1인의 힘보다 더 셉니다. 네. 평균적으로. 예. 뭐 여러모로 세요. 네. 그 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살지만은 한국이 헤매면은 여기서도 무너지니까. 네. 한국이 잘 되면은 덩달아 잘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으로 네. 동포 사회가 조국을 위해서 미국 정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해야 될 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역할도 따라서 교회가 여기 최고죠. 미국은 예. 뭐 교회가 또 그렇죠. 이 예. 나라에 이거 뭐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네.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죠. 예. 그건 뭐 미국 사람이 인정.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은 전혀 반감이 없습니다. 네.